이래 동영상 되나? 자, 봅시다. 오늘은 1월 16일이죠. 네. 목요일 아이반 1교시입니다. 오늘 지금 바빠서 한 명이 받았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명제에서 조건하고 진리집합하고 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모든 게 그래. 처음 할 때는 서툴고 어렵고 그래. 근데 조금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아무 생각 없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학원 올 때도 처음 할 때는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한 2주 또는 한 달 이상 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밑에 내려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고도 오죠. 기심치레하게 눈을 뜨고 그지? 똑같다니까.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 됐던 게 앞에 개념폭은 잘 풀었어요. 잘 풀었고 개념폭은 자 1-3번 볼까요? 235에 문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은 1, 2, 3이다. 이거의 부정을 말하시오. 부정은 자, 우리 부정 그러면 지금 명제에서 말하는 부정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 부정은 not not 네거티브 이거 니게이션. 네거티브는 뭐예요? 부정적인. 형용사죠. 명사잖아요. 니게이션. 그러니까 국어에서 말하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이 부정은 네거티브 말고 뭐예요? 파시티브라고요? 파스그티브. 포지티브, 그죠? 포지티브. 그러니까 부정 반대가 뭐야?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긍정의 반대인 거지. 그래서 수학에서 이 부정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명제에서 말하는 부정은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어? 여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봐봐. 이거를 부정해라 이랬단 말이야. 이거의 부정은 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x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그 지난번에 했죠. all x의 부정은 뭐라고 했어? all의 부정은 모든 경우를 부정하면 썸이 되겠죠. 그러면 썸의 부정은 뭘까요? all이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부정해봐.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돼? 어떤 실수 x? 이것이 아니다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다요. 그건 뭐야? 1보다 작다잖아요. 오케이? 응. 끝이야 이게. 알아들었죠? 자, 이제 조금이나 안 된 사람은 보세요. 그 다음에 2-3번. 자, 2-3번 볼게요. 2-3번. 2-3번은 선생님 봤을 때는 텐설이 좀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3번을 자연스럽게 한번 볼거죠.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일단은 대전제가 x가 실수라고 해놨어요. 실수. P라는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이나 Q라는 조건이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a 이하. 그 다음에 P이고 not Q이다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도록 P이고
납기다를 이거가 되는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최소값은 얼마이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 명제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명제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집합을 뭐야? 라지 P라고 쓰고 요걸 만족하는 집합을 뭐라 그래요? 라지 Q라고 쓰죠. 그러면 요걸 만족한다는 건 뭘까요? 봐봐. P 이고 Q가 아니다잖아요. P 이고 그러면 P 뭐야? 이고니까 교집합. Q가 아니다가 뭐예요? Q의 부정이니까 Q의 요집합을. 이거가 X가 존재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교집합 뒤에 요집합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잖아. 지난 시간에 했잖아. P 차집합 Q. P 차집합 Q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걔가 X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무슨 집합이 돼야 돼? 그렇죠. P에서 Q를 샥 빼버리면 공집합이 돼야 돼.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P가 이래 있었는데 Q의 걸 샥 빼버리면 하나도 안 남아. 그지? Q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지금. 맞아요? P가 Q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요거의 진리집합 찾고 요거의 진리집합 찾을 수 있지? 찾았을 때 뭘 구하는 거야?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고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 요거는 풀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차이가 2가 나야 돼. 곱해서 24. 64, 24. 그럼 1, 1, 6, 4 마이너스가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2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6이 0이야. 그럼 얘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 이상 6이 하죠? 자, 그래서 P라는 집합은 x가 마이너스 4 이상 6이야. 이렇게 돼요. 이게 P야. 그 다음에 절대값.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었잖아요. 중간 과정에서. 절대값 x가 3이다. 그럼 x는 어디에 있대?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3이잖아요. 3이 되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x는 얼마 3이에요. 그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x 어디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거리를 쟀을 때 3보다 작으려면 x가 3까지 가면 안 되죠. 여기나 여기 있어야 되니까 요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마3보다 크고 부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거리가 3보다 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에 있어야지. 이쪽에 있어야 여기서부터 거리가 3보다 크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x는 마3보다 작거나 부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봐. 2보다 클 때 작을 때 적거리 따지지 말고 이거 한 덩어리로 보란 말이에요. 이 값이 a 이하잖아요. a 이하. 그러면 얘지 얘 모습이지. 그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a 이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거가 마이너스 a 이상 플러스 a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는 하면 어떻게 돼? 2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a 이상 2 플러스 a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라는 집합은 x가 2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PQ 집합에서 누구는 고정이 되어 있어 현재? P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럼 P를 그걸 먼저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플러스 6이란 말이에요. 이게 P 집합이에요. P가 더 커요? Q가 더 커요? Q가 더 커야 되지. 그럼 Q가 더 크려면 요 끝머리인 2-A 여기 지금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거잖아. 2-A 이상
E 플러스 A 이하인데 이게 Q 집합이잖아요. 이게 더 큰 집합이 되니까 요 E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에 있어도 되고 왼쪽에 있어도 되고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가 E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요 자리가 E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Q 그럼 이제 B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이걸 못 찾아내면은 이걸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봐. 여기서 조심할 게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죠. 그러면 요 E-A가 마이너스 4자리까지 와도 돼 안 돼? 되죠? 오래 따지세요. 뭐 등호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어쩌고 두 개 다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그래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E-A하고 마이너스 4하고는 얘가 작으면 확실하게 성립하고 여기 여기까지 와도 성립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이퀄 들어가요. 그리고 엔드 여기서 6하고 E 플러스 A하고는 E 플러스 A가 6보다 커도 성립하죠. 여기까지 와도 돼야 안 돼? 돼요. 부분 집합이 되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풀면은 A는 몇 이상? 이해해봐요. 이렇게 되죠? 요거 풀면은요 A는 몇 이상이에요? 4 이상이죠? 동시에 만들게 돼 있죠? 그럼 A는 몇 이상이에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A는 4 이상 그리고 A는 6 이상이야. 그럼 A는 몇 이상이냐 성립해? 6 이상이잖아요. 왜 4 이상이야?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야?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6이야. 오케이? 아니면 Q의 여집합을 찾아서 해야 돼요. A 차집합 Q가 훨씬 낫다. 해설지에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어요. 그냥 부분집합으로만 이렇게 차집합을 안 바꾸고 이 상태에서 B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볼까요? 요것도 얘랑 비슷한데 얘는 조건문이 주어져 있어요. C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다른 거다 이랬어요. 위에 거는 뭐라고 했죠? 요거는 뭐라고 할까? P이면 Q이다. 얘는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세훈아 여기 봐. 요거는 P이면 그냥 Q이다야. 그 문장이 참이지 그건 상관없어요. 얘는 뭐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할 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막대기 만들어서 긋는다고 했지. 이게 가정, 결론. 얘도 가정, 결론이야.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때만 참이라고? 이거의 진리집합과 이거의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봐요.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수학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5시간 하면 나는 그러면 수학을 1등급 맞는다라고 하면 5시간 하면 무조건 수학 1등급 맞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얘가? 네. 하루에 수학을 5시간 이상 하면 수학을 1등급 맞는다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5시간 이상이니까 5시간 해도 수학을 무조건 몇 등급 맞아야 돼. 1등급 맞아야 그 문장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수학 5시간 한다고 1등급 맞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말. 그럴 때는 막대기 2개 끄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개를 딱 끄면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러분하고 간혹 딜을 하잖아요. 뭐라고? 진짜 저런 수업이야? 네. 공필 막 던지는데. 컴퓨터 막 던져. 연습 던지 뭐대로 던져. 바닥으로. 바닥에 이렇게. 네. 그래서 바닥이 더럽구나. 자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동물원인데. 자 봐.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하고 딜할 때 뭐라 그래? 시험 때 중간고사 이렇게 하고 요번에 등수를 몇 등을 올리면 그죠? 뭐 해줄게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교 등수를 10등을 올리면 폰을 바꿔줄게 이랬단 말이야.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애플로 사과폰으로 바꿔줄게 이랬어. 그럼 어떻게 돼? 10등을 무조건 올리면은 바꿔줘야지. 네. 근데 생각하고 안 바꿔주는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가 돼요? 부모님 여러분하고 약속한 거는 거짓말이 돼요. 하지만 얘가 아니면 이렇게 돼. 수학 점수를 잘 못하니까 50점 이상만 맞으면 뭘 해줄게? 컴퓨터를 바꿔줄게 이랬다 그래. 노트북을 바꿔줄게 이랬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시험이. 그럼 무조건 50점 이상 맞으면 컴퓨터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런데 전교 평균이 막 90점 나왔어. 근데 엄마가 그걸 알았어. 우리 딸내미가 요번에 수학을 8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 50점 이상 맞았지? 그럼 컴퓨터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쉬웠잖아. 평균 점수 90점인데 그죠? 그럼 엄마 아빠의 말이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얘가 그래서 봐.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뭐뭐시면 뭐뭐시다잖아. P면 Q다잖아요. 이게 참이 되려면 무조건 뭐야? 이거 P이기만 하면 무조건 Q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라도 여기 삐져나온 놈이 있으면 걔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발레라 그래. 거짓임을 보여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카운트 1점 그려라. 그럼 3-2번 문제 볼게. 3-2번은 두 조건 PQ가 있다 그랬어요. P가 여기도 절대값 나오잖아. K보다 작고 Q는 -3 X 요건 8이 들어가요. 조건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해서 막대 두 개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되게 하는 양수 K의 최대값. 여기 양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양수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양의 정수하면 정수리 한 대 맞는다 그랬잖아. 양의 실수야 실수. 실수하면 안 돼. 뭐라고? 양수는 뭐의 줄임말? 양의 실수. 미스테이크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리얼란 말. 그러니까 기호는 뭐라 그래? 기호로. 아이고 기호는 뭐라고 써야 돼? 양수 K 그랬으니까. K는 0보다 그거나 뭐 양수라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죠. 크거나 같다 하면 안 돼. 0보다 크다를 그거를 양의 실수, 그죠? 그걸 줄여서 계속 양의 실수 하려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걸 줄여서 양수라고 한 거예요. 그럼 0보다 작은 걸 뭐라 그래? 음수, 음의 실수, 그죠? 그럼 0은요? 양수야, 음수야? 둘 다 아니에요. 0은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양수 K의 최대값, 0보다 큰 실수 K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무슨 말 얘가? 네. 자, 이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희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요거 집합 나와 있지 벌써. 얘는 고정이 돼 있어. -3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게 라지 Q야. 그럼 얘는요. 절대값이 K보다 작다. 아까 절대값 가르쳤죠? 원점에서 이까지 그거니까 K보다 작으려면 X 마이너스 이거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K보다는 크지만 플러스 K보다는 작죠? 근데 우리는 X는 하고 써야 되잖아. 그러려면 뭘 해야 돼? 2 더해주면 되죠. 2를. 자, 2를 더해주면 2 마이너스 K보다 크고 2 플러스 K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의 범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B예요. 지금 P가 Q에 무슨 집합이 돼야 돼요? 부분집합.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Q가 더 큰 집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Q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더 큰 집합이니까 이거 좀 더 크게 그려볼게. -3 안 들어가죠? 8은 들어가요.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끄트머리가 경계가. 그래서 2-K가 여기 있고 2 플러스 K가 여기 있으면 확실히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봐. -3, 2-K는 이런 관계 만족은 확실히 되는데
요 점이 여기로 와도 부분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둘 다 안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판단 내리란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AND 그리고 여기서 2 플러스 K하고 8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작으면 확실하게 성립하죠? 네. 그럼 요 점이 여기로 싹 들어가도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2 플러스 K라는 요 점 자체가 P 안에 없잖아. 오케이? 이거를 되죠. 자, 그래서 이건 1차 부등식이잖아. 이 항하고 이 항하면 뭐가 돼요? 요거 K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K는 누구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죠? 맞아?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하려면 K는 한 번 해야 돼. 5보다 작거나 같다죠? 근데 양수 K라고 그랬죠? 그럼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소수령을 풀어라 그러면 요렇게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값은 얼마예요? 5가 돼. 알겠지? 서술형인데 영원소는 틀려요. 뭐가? 아니 풀이를 다 할 때 영원. 방이 틀리지. 양수 K라는 게 양수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양수 K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그래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최소값은 없다예요. 알겠어?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3 3-3은 우리가 앞에 일단은 집합에서 했던 거를 조금 그때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응용해서 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그냥 이거 흘러 넘기면 안 돼. 전체 집합이 누구라고요? 전체 집합이 누구예요? 실수 전체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전체 U는 X바 X는 실수 이렇게. 이거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A는 U의 부분 집합이다 이 말이야. 명제 이런 명제가 있어요. X가 A에 요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원소이다. 그죠? X가 A의 원소이면 2분의 1x도 A의 원소이다. 이게 참이래요. 참이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를 하나 더 꺼야 되죠? 이게 참이에요. 다음 중 명제 좀 참고 있을 판단하시오 이랬거든. 자 이제 봐봐 그러면. 다시 이거 읽어볼게요. X가 A의 원소라면 누구도 A의 원소다? 2분의 X. 그죠? 그럼 어떤 한 원소가 A의 집합에 들어있으면 그걸 절반하는 것도 야리스에 있죠. 그럼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 안에 2라는 원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럼 누구도 있어야 돼? 2의 절반 1이죠. 또 1이 있잖아요. 또 누구도 있어야 돼? 2분의 1도 있어야 되죠. 또 누구도 있어야 돼? 이거 계속 절반이니까 2의 제곱분이에요. 2의 세제곱분이에요. 그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한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계속 절반한 거. 그죠?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0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0은 얼마죠? 0. 또 0. 그죠? 그 0 혼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건 3 해볼까요? 3 했어요. 그럼 누가 돼요? 2분의 3. 또 4분의 3. 8분의 3. 16분의 3.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 지금 집합 3개만 예를 들어 본 거야.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2가 A의 원소이면 집합 A의 원소는 무수히 많다. 이거 2A네 그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참여 되죠.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이렇게 생겼잖아. X가 A의 원소이고 그리고 and 이고 Y가 A의 원소이면이잖아요. 그럼 화살표 꺼야 되겠죠?
곱한 것도 A의 원소이다.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 집합 안에 있는 두 원소를 끄집어내서 곱해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아? 그럼 어떤 두 원소를 끄집어내도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자, 우리가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거는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이 문장이 뜻하는 게 뭐라고 이게? x, y가 어디에 거예요? A의 거예요. A의 건데 A의 거 두 개를 곱해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A 안에 있어야 돼. 근데 x, y가 같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x, y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봐봐. 여기서 2점 x가 2야. 또 y도 2라 그래. 둘이 곱했어. 둘 다 여기 있는 거 맞잖아. 1번 A에서 1번 A 요집합에서 A에서 2는 A의 원소 맞죠? 그럼 X도 2, Y도 2라고 하면 이게 둘 다 A의 원소는 된단 말이야. 근데 X, Y 곱하면 얼마예요? 4잖아요. 4가 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요 한 얘 때문에 이건 참여 거짓이야. 거짓말이죠.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두 명을 아무나 두 명 자기 자신 둘을 갖고 와도 돼요. 그 둘을 결합을 시켜도 그 이안이 있어야 된다. 곱해도 이안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걸 나중에 대학교 가면 뭐라고 배우느냐면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고등학교에서 그런 용어를 요새 이제 안 써요. 옛날에 쌤 때는 배웠었어요.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 자, 다시. 연어. 수현. 옆에 그러지 말고. 숙제를 넣으라고 하니까 세트로 숙제도 안 해요. 엔드잖아요. x, y가 선생님 다르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x하고 y가 뭐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말은 A 안에 있는 두 원소, 어떤 두 원소든 끄집어내서 곱하면 그것도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쌤은 지금 2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이 안에 있어 없어? 이게 만약에 다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있지. 얘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봐봐요. 두 개 달라.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해봐요. 둘이 곱해봐요. 얼마예요? 2분의 9가 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 얘가? 그럼 이걸로 발열을 잡아도 돼? 꼭 이걸로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만들어 보란 말이야 자꾸. 여기 집합에서 여러분 있었어. 자, 그래서 1번은 참이고 2번은 거짓이다. 요 얘를 뭐라 그런다고? 반례라고 그런다. 한자로는 반대되는 예 이 말이 가운데죠. 영어는 꼭 알아두세요. 카운팅이요. 자, 그 다음에 4-2번. 전체 집합 비율하면서 얘가 전체 집합이야. 세 가지 조건 PQR의 진의 집합을 나진 PQR을 했어요. PQR P 교집합 Q가 Q래요. 그 다음에 P 합집합 R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이래요.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골라라 이랬거든. 자, 그럼 이제 볼게. 다음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항상 참인 거. 그럼 우리는 저 상태에 놓으면 곤란하잖아. 뭘로 그리라고 집합 이제 얘는 그림. 그럼 PQ의 교집합이 Q라는 건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P가
더 큰 집합이죠. 네. 그럼 이거 벤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Q가 있고 P가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P 합집합 누가? R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R의 여집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R의 여집합이 이만큼 이게 R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겠지? 자, 이 그림을 놓고 우리 하면 돼 그냥. 자, 볼게. 자, 1번 P면 Q에다가 이게 참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 남는 원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낙Q이면 라달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부정 나오는 거 있고 어떤 문장이 참일 때 그거의 대응 문장도 참이다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는 안 배웠어. 안 배우고 우리는 할 거예요.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해서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야 되죠. 그럼 이제 봐. R의 여집합이 파란 거잖아요. Q의 여집합이 누구예요? 이게 Q의 여집합이잖아요.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Q의 여집합이 더 크지 분명히. 근데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래. 거짓말이지 이거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이해 갔어? 벤의 그림 그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P가 R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보세요. R의 여집합은 이거 파란 거야. R은 누구야 그러면? 얘들이 R이잖아요. 이 밖에 거. P가 어디 있어? 이거 있죠? P가 R의 부분집합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P라는 놈이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이건 거짓말. 됐어? 그 다음 4번. 나 P이면 R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집합으로? P의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이 이래 된 거죠? 자, P의 여집합. 할게요. 요게 P의 여집합 아니야. P의 여집합하고 R하고는 누가 더 커요? P의 여집합이 더 크지?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참여 거짓이야. 거짓말. 그럼 1, 2, 3, 4 다 거짓이면 5번이 참이겠네? 근데 5번을 또 거짓 나와버리면 1, 2, 3, 4 중에 자기가 잘못 풀었던 게 나왔다는 얘기겠지? 그럼 5번 볼게요. 5번은 이래 생겼어. R이면 낙Q이다 이랬어요. 자, 이게 집합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하죠? R이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Q의 여집합이 노란 거 이거잖아. R은 얘 바뀔 거죠? 누가 더 큰 거예요? Q의 여집합이 더 큰 거 맞죠? 참여 거짓이야. 참여인 거예요. 근데 해설지는 아마 요 그림이 아닐 거예요. 이 그림이 아니고 저 그림이 선생님 봤을 때 더 자연스러운 건데 이래 그려놨어요. 요걸 갖고서 PQ의 교집합은 R이다. PQ의 교집합은 Q다라고 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교집합이 Q죠. 안 열고 있었네, 그죠? 자, 이렇게 돼. 교집합이 끼는 게 Q가 더 작죠? 그 다음 여기에서 P 합집합 R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이래요. P가 얘잖아요. P가 얘. R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잖아요. 그럼 R의 여집합이 얘보다 더 커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R을 여기다 잡아. 그럼 R의 여집합은 누구야? 이 밖에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 밖에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P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이 그림도 맞아. 맞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자연스럽죠. 오케이? 그래서 이 생각은 여러분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요거보다는. 그치? 그런데 오늘 그 명제의 대우를 배우고 나면
이 낫 나오는 거는 이거를 낫을 없애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깔끔해. 자, 그 다음에 4-3번 한번 더 하고. 자, 보세요. 또 지웁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네 가지 조건, 이퀴밸런스의 진리 집합이 이거래요. 그런데 그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P 합집합 Q가 Q고, Q 교집합 R이 Q예요. 그 다음에 S 합집합 Q의 여집합이 U래요. P의 여집합이 S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던 거 그대로 두 개 합집합한 게 Q라는 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Q가 더 커. 그럼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교집합이 R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Q가 R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벌써 요 두 개에서 뭐야?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는 거지? 네. 요 두 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S하고 Q의 여집합 합집합이 전체라는 거야. S는 지금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S가 요만큼 있다 그래요. Q의 여집합을 했을 때 전체가 돼야 되니까 Q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Q의 여집합이라도 되고, 맞아? 또 Q가 여기 안에 있어도 되죠. Q가 여기 안에서 Q의 여집합하고 S하고 해봐요. 맞아? 다시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집중. 두 개 합집합한 게 전체 집합이 돼야 되잖아. 지금 S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S가 요만큼 있다 그래요. Q의 여집합이 합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되려면 이게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Q의 여집합 안에 요 부분이, 그지? 그래야 두 개 합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요 전체가 Q의 여집합이라도 되고, 또 누가 요 안으로 샥 들어가 이만큼이 Q의 여집합이라도 되잖아. 그러니까 Q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Q가 일단은 요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Q가 S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네. Q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요 Q가 S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S라는 놈은 요 Q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P의 여집합하고 P 여집합이 여기 있어요. 요거는 아주 독특하면 돼요. P의 여집합, 그럼 이게 P 여집합 아니야. 맞아? S 여집합하고 누가 더 커야 돼요? S 여집합이 더 커야 되지. P의 여집합하고 S 여집합이 더 커야 되는데 아까 전에 S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S는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S는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S가 이거래도 되고 이거래도 되고 이거보다 더 커도 되죠. 더 커도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P의 여집합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S 여집합 안에 들어가줘야 되지. 그럼 지금 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P의 여집합이 S 여집합 안에 들어가려면 이놈의 어떻게 점점 줄어야 되죠. 줄어야 되는데 이걸 보다 더 줄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보다 더 줄어버리면 Q가 S의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부분집합할 때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된다 그랬죠? 이놈이 이 안으로 싹 들어가줘야 S 여집합이 P 여집합, S 여집합 안에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야. 이게 S가 그럼 뭘 해야 돼요? P, S, Q가 다 같아야 되는 거지. P, S, Q가 다 같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거를 막 기호로 막 바꿔달라고 안 돼. 얘네 그림을 그려서.
일단 요 위에 두 개는 따라왔죠. 그래서 요 그림까지 나왔어요. S하고 Q 여집합의 합집합이 U가 되려면 Q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S 안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야 Q의 여집합하고 S하고 합집합하면 전체집합 나오잖아. 그러면 S라는 놈은 무조건 이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S는 최소한 작다 그러면 요만큼이야,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자. P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요게 P니까 P 여집합, 그럼 이게 P 여집합이야. S 여집합 하면 S 여집합이 더 커야 되잖아요. 더 크려면 이 S라는 놈이 어디로 들어가줘야 돼? 이 안으로 들어가줘야 S 여집합이 B 여집합은 더 큰 집합이 되잖아. 근데 이놈이 이까지밖에 못 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거나 S가 P가 돼도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뭘 할 수밖에 없어. 줄어서 얘가 일로 가까이 오고 Q가 P가 되고 S도 P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S, Q, P가 같아 버리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돼요? S, P, Q가 같은 집합이고 R이 어디에 들어가요? R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그 5개 중에서 자 P는 R의 부분집합이다 1번 P는 Q이다니까 이렇게 P는 R의 부분집합 맞아요? 네. 3 2번 S는 R의 부분집합 맞죠? 네. 3번 S는 Q의 부분집합 여기 같은 집합이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되죠? 네. 참 4번 R은 Q의 부분집합 R이 Q의 부분집합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4번일 거지 5번 T는 S의 부분집합 둘이 똑같은 걸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되잖아 네. 그래서 3이 얘가 알겠지? 네. 그래서 배의 그림을 그려라 집합 명제는 배의 그림 좀 쉬었다가 우리가 할게 요 조건은 요게 3일 때 이걸 따기가 곤란해 그럴 때 어떤 문장을 따질 수 있느냐라는 거 자, 자지 마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잠깐만요. 자,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리니까 힘들지? 예. 안녕. 우리 아니지 밖에요. 이제는. 몰라요. 소연아. 괜찮아? 못하네요. 소세지 선생님 나가서 물 한 컵 마시고. 자, 봅니다. 지금 책을 한 거야. 잠깐만. 빨리 앉아. 가서. 녹차 이 생일. 지금 나와 있는 이 양반이 자, 우리 교진 242쪽입니다. 이겠습니다. 자, 명계의 역과 대목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사랑하면 결혼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 줄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 결혼한다예요. 뭐지? 이게 참이려면 어떻게 돼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합이 있겠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집합이 있겠죠? 부분 집합이 왜 되죠? 그럼 이 세상에 사랑하는 두 남녀는 다 결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참여하기 뜻이야. 관리를 알고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 로미오 줄리엣, 그죠? 로미오 줄리엣 둘이 사랑하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짓말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수학 기호로 바꾸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P이면 Q이다. 3이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그럼 이 그림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맞아? 그럼 이 그림을 놓고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게 뭐지? 요게 Q의 여집합이고, 요게 뭐예요? P의 여집합이죠.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P의 여집합이 더 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게라고 불러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이걸 거꾸로 이제 명제로 바꿔봐요. Q의 여집합을 뭐라고 하죠, 명제로는? 부정. Q의 부정이니까 뭐야? 낙Q죠? P의 여집합은요? 낙B죠. 이게 참인 거잖아?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참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말이나 낙Q이면 낙B다가 참이다 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요 그림을 놓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인 거야. 얘와 얘는 언제나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동치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우리 문장으로 따졌을 때 이거와 이거는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 결혼한다고 했잖아. 이게 참지 그지 따지고가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거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이거 같은 말이. 결론을 보정해서 가정을 가고 가정 보정 결론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게 뭐야? 결혼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논리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사기 집단으로 해서 사기칠 때는 요 표현을 많이 써요.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참지 그인지 판단하기 곤란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걸로 따지면 돼. 무슨 말 이해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할 거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화살표를 거꾸로 간 거야. P에서 Q로 간 게 아니라 Q에서 이렇게 P로 간 거야. 이걸 이 문장이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역 문장이라고 불러요. 역. 이 역은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역함수를 할 거거든요. 역함수. 이걸 모르면 역함수를 할 의미가 없어요. 역은 거꾸로라고 번역하고. 우리는 이제 사람을 요새는 그걸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는 우리가 조선 시대 뭐 그 이전에는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새신랑을 어떻게 하죠? 발을 묶어갖고 뭐예요? 때려. 그냥 때리는 게 거꾸로 매달죠. 거꾸로 매달아갖고 발바닥을 때렸죠. 발바닥 아무 데나 때리는 게 아니라 발바닥 원폭한 데를 때리거든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새날밤을 잘 지내라고 거기 때리는 건데 아무 데나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매단다라는 말을 쓰죠. 뭐든지 물병도 거꾸로 든다 이러잖아요. 거꾸로 두면 어떻게 돼요? 상하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왜 결론이었잖아. 화살표가 이렇게 가버리면 누가 가정이 되는 거야?
결론이 과정이 되고 과정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래? 역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인버스. 됐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방금 우리는 했잖아요.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말이 똑같은 거, 내용이 똑같은 게 누구야? 얘지. 요거를 우리는 결론을 부정을 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보낸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그걸 어려운 말로 한자로 대우라고 불러요. 대우. 한자로 대우. 대우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서로 상대해서 짝이라는 뜻이야. 짝. 얘와 얘는 서로 짝이 되는 문장이야. 짝이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컨트라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컨트라 포지션.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동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의 얘는 얘와 동치란 말은 값이 같다는 뜻이고 의미가 같다는 뜻이고 이거의 대우 문장을 쓰세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이거의 대우 문장은 뭐가 돼요? 얘가 돼요.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이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 얘가? 송강이 있단 말이야. 쌤이 있고 쌤은 송강이는 선생님의 제자잖아요. 그래 해도 되고 선생님은 송강이의 스승이죠.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P이면 Q이다라는 말이 있을 때 이걸 따지기가 곤란해. 그럼 뭘 따져도 돼요? 대우 문장을 따져도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갔지? 살아가며 결혼한다라는 말을 따지기를 참일까 거짓일까 잘 몰라? 그럼 뭘 따져도 대우를 따져야 돼. 결혼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결혼인가 왜 있잖아 그 불륜 나오는 그 드라마들 있잖아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뭐 불륜 나오는 게 있죠. 사랑과 전쟁하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러잖아요. 제비 알죠? 그 나쁜 남자들을 제비라고 하고 나쁜 여자들을 뭐라 그래 거기에? 꽃뱀? 그래 그죠? 그 뭐라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제비들 나쁜 남자들이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당신을 무진장 사랑해. 그러나 결혼할 수 없어. 그래요. 왜? 결혼하면 당신을 세상 안에 가둬두기 때문에 당신 활동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하지만 나는 당신을 무진장 사랑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가면서 그렇게 사탕 발린 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여성으로부터 돈을 막 착취를 하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나쁜 놈. 그게 나쁜 놈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네네. 제비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보통은 남자가 결혼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잖아. 나는 당신을 무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잠잘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언제나 당신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결혼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당신 닮은 아기를 갖고 싶어 해서 아기를 갖는 거잖아요. 이세를 갖고 싶어 해서. 그게 우리 일상적인 거잖아.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나는 당신을 무지장 사랑해요. 그러나 결혼할 수가 없어. 왜? 세상 안에 가둬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 판단이 잘 안 쓰잖아요. 사랑하면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말이 무슨 말이야? 결혼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갔지? 원래 이게 엄밀하게 수학적 따지면 이게 거짓말이잖아. 참이 되려면 사랑하는 모든 사람 결혼 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하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 결혼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알아들었죠? 자,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따져. 수학적으로. x가 0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다야. 여기 봐봐요.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그럼 얘가 얘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잖아. 같은 말이 뭐라고요? 이거 같은 말이. 이걸 부정해요. 부정하면 뭐가 돼요? x가 1보다 그거나 작거나 작거나 같으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야 되는 거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x가 1, 2하잖아요. 이건 x 0이하죠. 1, 2하면 걔는 전부 다 0이하래. 참여하기 이제 부분집합이 돼야 하는데 얘들 때문에 안 되죠. 네. 이게 거짓이니까 얘도 뭐야? 거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네.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어떤 문장이 있어요? 가정과 결론의 문장. 그 문장에 여기라고 하면 가정과 결론을 그냥 뒤바꿔놓은 것밖에 없어. 화살표를 거꾸로 보낸 거, 그걸 영문장이라고 그러고, 이 문장이 대우문장이라는 건 뭐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보내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보낸 문장인데 이 말과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볼게. 이거의 대우는 누가 될까요? 이거의 대우. 결론을 부정해서 어떻게 돼? 가정을 가야 되겠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라고? 대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우. 오케이? 얘와 얘도 대우.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일까요? 봐봐요. 역관계죠. 이 둘은 역관계가. 그러면 대우라는 말은 한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상관. 상반하고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대우는 서로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서로 짝이다. 서로 짝이다. 여기 짜고짜거든요.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짝이 되는 말이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송강이가 있고 엄마가 있단 말이야. A라는 엄마가 A의 아들이 송강이야. 송강이의 엄마가 A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 같은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요? 그렇게 수학적으로는 P면 Q이다의 같은 말이 뭐라고? 나P면 나P이다 이렇게. 요걸 대우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여기 얘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 얘잖아요. 그럼 얘는 얘의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얘의 역의 대우라고 해도 되고 대우의 역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보자. 이렇게 돼. 어떤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이 역 P면 Q이다. 이건 어떻게 써야 돼? 화살표 거꾸로 보내면 되니까 이래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쌤이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안 쓰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잘 안 쓰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럼 역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거꾸로. 이게 역이고. 그럼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거의 대우라고 하면 서로 짝이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써야 돼? 문장을? 대우 문장은 무조건 결론을 뭐예요? 부정을 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보내고 문장이 대우 문장이다. 아까 전에 집합구에서 했었잖아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역은 누가 돼요? 이거의 역은 화살표 거꾸로 보내면 되니까 뭐야? 나P이면 나Q이다죠? 그래 적어놓고 보니까 얘하고 얘의 관계를 봐봐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보냈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보냈죠? 얘와 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대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따지기 곤란할 때 얘를 따지면 돼요. 요거를 따지기 곤란할 때 얘를 따지면 돼요.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이거의 역의 대우라고 해도 되고 대우의 역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나한테 대학교 가면 부른 이름이 있어요. 얘와 얘는 이 관계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고등학교 현행교육과정에 빠져버렸어. 그걸 왜 뺐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가 빠지니까 할매가 돼버렸잖아. 실제로 이라 그랬거든요. 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냥 교육과정에. 그 학생들이 논리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얘도 이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안 해요. 오케이? 대학 1학년에 가서도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수학과나 철학과 가면 이제 배우겠죠.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예제를 볼까요? 예제 5번 볼게요. 실수 x에 대해 네모안에 알맞은 걸 써놓고 각각의 평거의 수를 판별하시오. x-2가 0이면 이제는 그걸 한글로 이래 돼 있거든. 이렇게 수학 기억을 화살표를 바꾸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0이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걸 뭘 구하래요? 역 구하고 대우 구하고 하래요. 그리고 이거 역을 구하래요. 뭘 구하라는 거야? 참거짓을 판단하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이나 누구나 같은 말이에요. x-2가 0이다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x는 2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x 제곱이 4라는 말이죠. 자, 역은 어떻게 쓴다고요? 거꾸로예요. 반대하고는 달라요. 거꾸로. 자, 봐봐. 이게 머리고 이게 다리야. 발이야.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거꾸로지. 알겠지? 거꾸로 매단다 이런 말 쓰잖아.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x 제곱이 4이면 x는 2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써요? x 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얘와 얘는 역관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럼 역과 대우는 썼어요 지금. 그지? 참거짓을 가리래요. x가 2면 x제곱은 4다. 참의 거짓이에요. x가 2야. x제곱은 4. 참이죠? 예. 그럼 이게 참이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참인 거죠. 근데 이걸 따지려면 힘들지. x제곱이 4가 아니면 x2가 아니다. 그지? 그럼 이걸 따져라. 그럼 하면 이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얘가 참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오케이? 자, 이제 얘 x제곱이 4면 x는 2래요. x제곱이 4가 되면 x는 누가 있어? 뿔마이잖아요. x가 뿔마이면 x는 무조건 2래요. 부분 집합이 안 되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이니까 얘도 자동 뭐가 돼? 거짓이. 네. 왜? 얘와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대우 관계. 얘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말이 참이라고 해서 그 거꾸로가 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떤 말이 거짓이라고 해서 그 여기 거짓이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참거짓을 같이 가져갈까요? 대우 관계나. 왜? 대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서로 짜. 상관이 아니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들어. 서로 짜. 서로 짝이 되는 문장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서로 짝이다를 한자로 대우라 그러고 영어로 컨트롤 포지션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5-1, 2, 3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42쪽 한번 읽어볼게요. 242쪽에 명제 역과 내우 개념 포인트. 역은 동그라미하고 옆에다 뭐라고 쓸까요? 빨간 걸로. 맨 밑에 1번 역. 역은 뭐라고 써요? 거꾸로. 대우는 뭐라고요? 서로 짝이다. 쓰시고 자 읽어볼게.
여기란 땡땡은 이란 이 말이잖아. 여기란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꿔놓은 명제, 즉 Q이면 P이다를 여기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다음 두 번째, 대우란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서로 바꿔놓은 명제, 즉 그 밑에다가 즉 하고 한번 더 쓰세요. 즉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으로,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으로, 가정을 부정하여 어디로? 결론으로, 그죠? 로 만든 문장, 이걸 대우 문장이라고 해요. 아, 여기네. 이거의 대우가 얘잖아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그걸 대우 문장이라고 한다. 됐죠? 참거시선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자, 243쪽에 밑에 볼게요. 개념 포인트. 1번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 당연한 말이죠. 대우라는 건 뭐기 때문에? 서로 짝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당연히 거짓이죠. 서로 짝이 된다. 근데 거기 플러스 하는 말이 있어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두 조건 P께 진립할 라지 Pq라 하고 P가 Q의 범위집합이 성립한다. 그러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잖아. 명제가 참이해서 Q가 P의 범위집합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야? 이게 참이면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인 거지. 이거는 참 것이다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의 부분집합으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부분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3 뭐라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따라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그 명제의 여기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이래 돼 있죠? 거기다 형편을 터치합니다. 형편 영상은 밑으로 긋고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 따라서 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 Q이면 P이다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거기다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 이거 다 터치라니까.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네. 연습하시니 더 해볼게 요 245쪽에 1-2번을 1-2요. 245쪽에 1-2번. 역하고 대우를 쓰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가정과 결론을 알아야 되죠? 됐어? 자, 자기가 한 게 맞는지 봅시다. 참고의식도 가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가정이죠? 여기 결론이죠? 그럼 화살표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살표를 반대가 아니라니까. 거꾸로. 반대하고 거꾸로하고는 좀 달라. 반대라는 개념하고 거꾸로. 거꾸로예요. 역은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x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대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가 아니다죠? 이면 아니다. 그리고 이건데 이걸 풉니다 이제. 더한 게 0보다 크다가 아니다는 뭐야 그러면? 더한 게 0보다 작다 하면 안 되죠. 작거나 같다죠. 여기 이꼴을 안 붙인 사람 동그라미 하세요. 틀린 거예요. 쌤이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했잖아. 호주한테 했나? 너는 나보다 잘나지 않았어 이런 예를 들었었잖아. 잘나지 않았다는 말은 뭔 말이야? 너는 나보다 이하지 않았거나 못났거나 잘나지 않았거나 뭐야? 나랑 똑같은 놈이다 이 말이지. 알겠지? 이건 수학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잖아. 우리 삶이잖아. 그 자체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0보다 큰 게 아니다니까 뭐야? 0보다 큰 게 아니다. 작거나 같아요. 이것이면 요거 A and B잖아. A and B의 대집합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참거짓을 가리라고 했지? 얘하고 얘는 원래 문장은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문장의 참거짓을 따지는 게 좋을까요? 이걸 참거짓을 따지는 게 좋을까요? 대우를 원래 때 참거짓 따지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온다니까. 이래놓고 이게 참거짓이냐 따져라 이런다니까. 그러면 이걸 따지고 골라내면 이거의 대우가 누구예요? 원래 문장이지. 이걸로 따지면 돼. 자 봐. x도 양이고 y도 양이야. 그럼 둘에 더한 건 양이야. 참이고 주시오. 참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일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얘. 더한 게 양이면 x도 양 그리고 y도 양이 되느냐? 둘이 더한 게 0보다 크대. 그럼 둘 다가 0보다 크대요.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얘를 하나 들면 되잖아요. 이게 거짓이라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를 하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 기호가 요렇게 하면 삼각형 모양이면 이거 뭐라 그래? 따라서 그러므로 이 뜻이고 영어로 therefore 이런 거고 이거 거꾸로 이렇게 쓰면 이건 뭐야?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써. 알겠지? 이거 수학 기호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이게 거짓이다. 왜냐하면 더해서 양인데 둘 다가 양이 돼 있는데 둘 다가 양이 아닌 경우 뭐 있어요? x가 뭐 할까? 음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할까요? y는 5에 봅시다. 그러면 이거이면 둘이 더한 값은 2니까 0보다 큰 거 맞죠? 이지만 즉 가정을 만족하지만 얘가 돼야 안 돼. x가 음수잖아요. 0보다 큰 게 아니지. x도 양수, y도 양수는 해야 되는데 end인데 x 음수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 얘를 뭐라 그런다고? 이 문장이 거짓임을 보이는 예죠. 관례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봐줘.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여러분들을 막 나쁘게 하는 문장이 이런 거라니까. 요렇게 표현을 샥 해요.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을 사서 바르지 않는다면 뭐 어쩌고 막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무서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게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안 하고 보통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니까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모아놓고 그죠? 화장품이나 막 녹용 막 이런 거 볼 때 있잖아. 드라마에서 간혹 보잖아요. 아파트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죠?
아파트에 막 갑자기 거실에서 방송이 나와요. 해놓고 오늘만 1년 중에서 오늘만 한 몇 시간만 해서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와서 들으시고 오셔도 안 사도 뭐 선물을 뭐 만 원짜리 선물을 하시는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집에서 노는 일이 뭐해? 그래서 가서 듣고 있다가 카드 결제 다 해버리죠. 50만 원, 70만 원,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국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황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심. 1인자잖아요. 뭐 진시하면 뭐 그 시대의 그 어떤 한 나라의 왕이지 뭐. 국민들을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고 싶어요. 우매한 백성이 안 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좀 찾아온나 이랬더니 나는 신하들이 열심히 찾아서 책 2만 원 두께 3권으로 만들어 왔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황제가 그걸 언제 그 책을 사갖고 언제 그걸 다 읽겠어? 좀 줄여 하니까 한 권을 줄여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 책도 사야 되잖아. 줄여 그래. 그래서 막 뭐 100개 문장인가를 만들었대. 근데 100개의 문장을 또 읽고 또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안 돼. 딱 한 문장으로 줄여오라 그랬죠. 그 한 문장이 뭔지 알아요? 공 심은 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 없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알겠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다 같은 맥락이죠. 명심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수학은 IQ 80 이상만 되는데 70은 안 돼요. 참고로 침팬지 IQ가 얼마라고 호준아? 호준아 그 자리 이상하게 잘 졸리는 자리겠다. 침팬지 IQ가 보통 76 정도 된대요. 침팬지 알죠? 근데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80인 이하 앉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80은 다 넘을 거란 말이에요. 쌤 이 말은 진짜 IQ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특수학교 다니지 않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게 매일. 쌤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윈터 원할 때 하루에 몇 문제 이상 풀으라고 했죠? 하루에 몇 문제 이상 풀어야 된다고. 3문제 1문제 100문제. 50문제 이상 풀으라고 했잖아. 그치?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 성적 안 나와요. 알겠어? 네. 근데 여러분들 과제하고 하면 50문제는 충분히 풀어.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에 참고해서 뺐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증명인데, 명제의 증명. 또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증명법이거든요. 증명법. 자, 243쪽이에요. 첫 번째,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대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류법과 대우법. 귀류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모순법이라고도 불러요. 모순법. 근데 대우법은 냄새가 좀 나지 않아? 방금 우리 뭘 배웠어? 대우 배웠잖아. 어떤 문장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 곤란해. 그럼 뭘로 증명해도 된다는 얘기야? 대우로서 증명된다는 거야. 대우 써서 증명하는 게 대우법이에요. 쉽지? 대우를 사용하여 증명하는 것을 대우법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귀류법이네, 그죠? 모순법이에요.
근데 저 모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지 싶은데 모순이 무슨 말이에요? 어원이 뭘까요? 모순. 사실이 아니다. 앞뒤. 자, 거짓말. 거짓말. 논리가 좀 다른 말이고. 자 보세요. 이 모자가 창 모자거든요. 창 한자로. 순자는 방패 순자예요.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 어떤 상인이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 듣고 중학교 때 들었을 거예요. 어떤 상인이 창하고 방패를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도 팔고 방패를 잘 팔고 싶어서 이 상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창은 세상에 있는 못 뚫을 방패가 없대요. 다 뚫는대요. 그리고 이 방패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대요. 안 뚫린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손님이 뭐예요? 딱 보고 손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창과 그 방패로 뚫고 막아봐라 이래요. 그러면 뚫어도 거짓말이고 막아도 거짓말이죠. 네. 이게 둘이 다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 모순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 이해가지? 모순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모순법인데 귀류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 유가 오류라는 뜻이에요. 오류로 되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중3 때 무리수 배웠잖아. 루띠가 무리수라는 거 배웠죠? 네. 그럼 무리수를 증명하는 방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대우법은 대우를 써서 증명하는 걸 대우법. 귀류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귀류법. 요 귀류, 오류로 되돌아왔다는 뜻이고 모순은 뭐야? 두 말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귀류법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문장이 가정의 모순됨을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이끌어내는 증명법이에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이끌어내는 증명법. 이게 너무 어렵지 말이.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거 갖고 할게요. 루트 2.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이거를 증명하시오. 답이라고요.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실수는 뭐와 뭐로 나눠져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지죠. 실수가. 그러면 유리수는 뭘 유리수라고 배웠어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분수로. 분수로라고 하면 안 되고 정수분의 정수권의 수예요. 이게 유리수예요. 정수분의 정수권. 오케이? 그럼 이제 봐. 루트 2라는 수가 있는데 이게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라고 했죠? 그러면 귀류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을 뭐 한다고요? 부정을 해. 그럼 부정하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이 말이죠?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죠. 그럼 무리수가 아니면 무슨 수예요? 유리수잖아요. 즉 루트 2는 유리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단 애매는 뭐야? 정수, 서로소인 정수라고 해요. 그리고 분모니까 분모는 여기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루트 2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트 2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정수분의 정수꼴 해주니까. 오케이? 없어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양면에 m을 곱해요. 그러면 루트 2m이 n이죠? 양면 제곱합니다. 2m 제곱은 뭐가 돼요? n 제곱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러면 2 곱하기 얘는 정수 제곱이죠? 맞죠? 네. 그럼 좌변은 무조건 뭐예요? 2m의 제곱은 짝수죠? 따라서 n제곱도 뭐 해야 돼요? 짝수를 해야 되죠? 2 곱하기 정수제곱 짝수를 해야 되잖아. n제곱 또한 짝수예요. 근데 어떤 정수를 제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원래 정수가 짝수를 해야 돼? 홀수를 해도 돼? 짝수를 해야 되죠? n은 짝수이다. 그러면 우리는 n을 짝수는 2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짝수니까. 그럼 k는 정수. n을 2k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스타식에서 2m의 제곱은 2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2m의 제곱은 4k의 제곱이 돼요. 그럼 약분시키면 m제곱이 2k 제곱이야. 여러분 보고 이렇게 증명 기류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써주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능 시험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빈칸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봐봐요. 2 곱하기 정수 제곱이니까 우변이 뭐가 돼 이제는? 짝수죠? 2k 제곱은 짝수야. 이므로 누구도 짝수야. m 제곱 또한 짝수가 돼. 자, 그럼 m 제곱이 짝수라는 말은 m 제곱을 2 곱하기 l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l이라고. m 제곱 또한 짝수다. 따라서 m은 제곱이 짝수가 되려면 m도 뭘 해야 돼? 짝수를 해야 되죠. m은 짝수이다. m이 짝수니까 m은 2 곱하기 l, l은 정수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봐. 이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m을 2 곱하기 l로 나타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요거 기역, 요거 니은에서 기역과 니은에서 n은 2k이고 m은 2l이야. 그럼 얘도 짝수, 얘도 짝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가정에서 서로 소인 두 정수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존재한다 그랬는데 서로 소야, 서로 소가 아니야. m는 서로 소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에 모순이 돼야 안 돼. 서로 소다 그래 놓고 서로 소가 아니다 이래 된 거잖아. 뚫을 수 있다 그래 놓고 뚫을 수 없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돼야 안 돼. 모순이 있죠. 이는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할까요? 1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모순. 왜 모순이 된 거예요? 이거를 무리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된 거지. 무리수가 아니다 그럼 유리수라고 했더니 모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루트이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면 여기서 증명 끝. 이렇게 증명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다가 증명 딱 쓰고 이걸 기류법이라는 거예요. 모순법이라. 알겠지? 네. 자, 여기 그 우리 교재는 예제를 쌤이 그대로 교재는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해놨어요. 쌤이 상상에 풀어서 놓은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이끌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수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니까 주민등록번호 예 앞에 생년월일 6자리 빼고 첫 번째 개가 성별이잖아요. 네. 리노가 남자잖아. 남성은 여러분 성별이 거기에 숫자가 뭘로 시작해요? 3. 3이고 2000 이후는 3이거든요. 2000년 이전은 남성은 1이에요. 여성은 지금 4잖아. 그치? 네. 근데 윤리노가 남자란 말이야. 그죠? 증명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남자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뭐가 돼요?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라고 가정을 했죠? 근데 주민번호를 보니까 뭘로 돼 있어? 3. 3으로 돼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둘이가 같이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리노의 주민번호 뒤에 첫째 7자리 뒤에 첫째 자리가 3이야. 여자라고 했는데 3이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게 돼 있어? 여자라고 하자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윤리로는 남자가 맞지. 요렇게 증명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귀류법이라고. 그러니까 귀류법을 쓰려면 반드시 요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가 있으면 안 돼. 그때 쓰는 게 전환법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대학교 가서 배워야 돼. 알았지? 네. 반드시 두 가지밖에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고 일단은 집에 갈려서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얼마 안 됩니다. 251쪽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친구 좀. 손 씻고 밥 맛있게 먹읍시다.